거울 속의 연인. 그곳에 서아린이 있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그녀는 마치 거울이 무언가를 말해주길 기다리는 듯 했다. 흐트러지지 않은 머리카락, 눈 밑에 가느다란 그림자. 그녀는 천천히 손끝으로 거울 표면을 쓸었다. 오늘도 나를 바라보는 건 너뿐이네. 그 순간 아린은 오싹한 전율을 느꼈다. 거울 속 아린의 눈이 아주 잠깐 그녀보다 먼저 깜빡였다. 뭐지?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 한 점 없었는데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여보? 문이 열리며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편 강도현 정장을 입은 채로 돌아온 그는 늘 그렇듯 감정이 없어 보였다. 아직 안 자고 있었어? 그냥 잠이 안 와서요. 그럴 줄 알았지. 그는 손목시계를 벗어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오늘 그 사람이 왔었어. 그 사람이라면 하연 씨요? 그래. 어머니가 부른 모양이더군. 그녀가 요즘 내 뒤를 쫓아요. 착각 아니야? 아니에요. 확실히 봤어요. 제가 외출할 때마다 같은 카페에 앉아 있더군요. 도연은 한숨을 쉬며 그녀를 향해 짧게 웃었다. 아리나, 그 사람은 단지 일을 할 뿐이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의 말에는 늘 벽이 있었다. 그녀는 그 벽을 뚫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남편이지만 동시에 타인이었다. 그날 밤 아리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서 자신이 천천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낯설었다. 마치 다른 누군가의 미소 같았다. 도연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내 얼굴을 한 나를. 누구야? 그녀는 뒤를 돌아봤지만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거울 속의 아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이번엔 더 크게.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다. 나는 너야. 하지만 너는 내가 될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어젯밤 또 잠을 못 잤니? 네, 요즘 좀 뒤숭숭해서요. 뒤숭숭하다니? 그냥 이상한 꿈을 자주 꿔요. 이상한 꿈이라. 혜원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건 죄책감 때문이겠지. 죄책감이요? 내가 나의 아들을 빼앗아갔잖니. 그 아이는 원래 하연의 약혼자였어. 아리는 포크를 떨어뜨렸다. 그건 어머니가 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니? 오전 내내 아리는 저택의 복도를 서성였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기분이 들었다. 카메라의 시선 같기도 사람의 숨소리 같기도 했다. 그녀는 결국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복도 끝 오래된 전신 거울 하나가 있었다. 그 거울은 오래전부터 막혀 있었다. 시어머니의 명령이었다. 그 방에는 들어가지 마. 거기엔 오래된 기억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날 거울 틈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리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거울 표면을 만졌다. 차가웠다. 그러나 이상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손끝을 잡아당겼다. 순간 그녀의 손이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냈다. 그러나 손가락 끝엔 피가 묻어 있었다. 그 피는 거울 안쪽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피 속에서 어렴풋이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것은 서아린 자신이었다. 비서 하연의 번호를 눌렀다. 30분 후 두 사람은 한강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하연은 입꼬리를 올렸다. 서아린 씨가 이런 제안을 다 하시네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 건데요? 당신 나와 닮은 여자를 본 적 있나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뜻이죠? 거울 속에 나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어요. 그녀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놨다. 그거 어머니도 보셨대요. 네. 윤혜원 회장님이요. 몇 년 전 당신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 방의 거울 속에서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가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연은 낮게 웃었다.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아니면 당신이 아닌 또 다른 당신. 아리는 숨이 막혔다. 무슨 소리를? 혹시 서미연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아린의 머리가 하얘졌다.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누군데요, 그 사람은?
당신의 언니요. 15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죠. 하지만 하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아이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대요. 그 순간 아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번쩍였다. 피범벅이 된 찬 유리 조각, 그리고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누군가의 눈. 그녀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죽었죠. 그럼 왜? 거울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하연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죽은 게 아니라 거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린아, 나 이제 나갈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심의 불빛이 물 위에 비치며 마치 현실과 환상이 섞여 있는 듯 흔들렸다. 서미연, 그 이름을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산장 하나를 찾아갔다. 그곳은 어릴 적 잠시 살았던 기억이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산장의 벽에는 낡은 거울 하나가 걸려 있었다. 거울은 금이가 있었고 금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스며나왔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다가갔다. 미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자 거울 속에서 똑같이 생긴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피로 물든 입술, 흐트러진 머리칼.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억났어? 내가 나를 버리던 그날.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거짓말. 거울이 덜컹이며 흔들렸다. 순간 거울 속의 여자가 손을 뻗어나왔다. 아린의 목을 움켜쥐듯 잡았다. 넌 내 인생을 훔쳤어. 내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걸. 그건 내가 죽었기 때문이야. 아니, 너희 어머니가 나를 죽였어. 그리고 널 대신 그 집에 들였지. 그녀의 말에 아린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윤혜원, 그 여자가 모든 걸 조작했어. 나를 죽게 만든 것도, 널 새로 태어나게 한 것도 그 여자야. 그 시각 저택에서는 혜원이 하연을 불러 앉혀놓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서아린을 건드리지 말라 했지. 회장님, 전 그냥 그녀가 위험해 보여서. 위험한 건 내가야. 그 여자는 우리가 만든 환상 속 인물이니까. 무슨 뜻이죠?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혜원의 눈빛이 빛났다. 다만 명심해. 그 거울은 건드리면 안 돼. 그 안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며칠 후 도연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연락도 없었다. 그의 사무실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당신 남편은 지금 당신 언니를 만나고 있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가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녀를 잊지 못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확인해보세요. 오늘 밤 11시. 한남동의 그 호텔로 가보세요. 밤 11시, 아린은 검은 코트를 걸치고 호텔 복도 끝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웃음소리. 그녀는 숨을 죽이고 문을 열었다. 침대 위에는 강도연, 그리고 그와 꼭 닮은 또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늦었잖아, 아린아. 그녀는 거울 속의 아린이었다. 아니, 이제는 서미연이었다. 도연은 놀라서 일어났다. 아린, 오해하지 마. 오해? 그럼 내가 보고 있는 건 뭐야? 그건 진실이야. 미연이 속삭였다. 그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널 통해 날 찾고 있었던 거야. 아린은 눈을 감았다. 눈물 대신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래. 이제 알겠네. 모두가 나를 거울 속 그림자 취급했던 이유를. 도연은 미연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손가락 하나로 그의 가슴을 밀쳤다. 순간 그의 몸이 휘청이며 거울 쪽으로 밀려났다. 거울이 산산이 깨졌다. 피가 튀었다. 조용히, 너무나도 조용하게. 아린은 놀라서 무릎을 꿇었다. 도연. 그의 몸은 거울 조각 위로 쓰러져 있었다. 피가 흐르며 깨진 유리 조각 속에 반사되었다. 그리고 그 피 위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하나는 현실의 아린, 다른 하나는 거울 속의 미연. 이제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해.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내 안에 들어갈 거야. 그녀의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비명도 울음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게 뒤섞이는 듯한 감각. 다음 날 아침, 저택의 하녀가 발견한 것은 아린의 방 안에서 깨진 거울과 피투성이 드레스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서아린은 변했다. 그녀의 말투, 표정,
웃음소리까지 달라져 있었다. 미연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어제까지의 그녀가 아니었다. 한층 차가운 그리고 낯선 기운이 흘렀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낯설었다. 이제 모든 걸 돌려받을 시간이야. 혜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다. 그동안 잘 버텼어, 내 딸. 하연은 그날 이후 계속 불안했다. 저택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냉기, 그리고 아린의 눈빛이 자신을 스쳐갈 때마다 느껴지는 위협. 그녀는 서재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봉투를 발견했다. 입양 기록서.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름 서아린, 본명 서미연. 입양일 2004년 6월 14일. 보호자 윤혜원. 하연은 숨이 막혔다. 그럼 진짜 서아린은 누구야? 며칠 후 강도연의 장례식이 열렸다. 그의 죽음은 사고사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윤혜원은 검은 베일을 쓰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 곁에는 아린, 미연이 서 있었다. 도연 씨는 당신을 불쌍히 여겼던 거야.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었어. 그건 당신이 나를 모욕하는 말이야. 사실이잖아. 순간 미연의 손이 하연의 목을 움켜쥐었다.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 미연아. 윤혜원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그녀의 눈이 번쩍였다. 이제 때가 됐어. 진짜 널 불러내야 할 시간이야. 너도 결국 이 길을 택했구나. 난 선택한 적 없어. 세상이 날 그렇게 만든 거야. 내 딸을 희생시켜서라도. 희생이 아니라 부활이야. 그녀는 거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순간 거울이 깨지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서미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다. 왜 나를 버렸어? 난 너를 살리려 했어. 거짓말. 당신은 항상 나보다 예쁜 언니를 원했잖아. 그건 내가 착각이야, 미연아. 착각? 그럼 왜 내 이름을 지워버렸어? 그건. 혜원의 손이 떨렸다. 넌 너무 위험했어. 그때부터 거울이 널 삼켰잖아. 넌 인간이 아니야.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야 완벽해졌어.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이제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거울 속에서 또 다른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너와 나는 하나야. 멈춰. 하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이제 다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그러나 그 얼굴이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서아린인가, 서미연인가, 혹은 두 사람이 섞인 새로운 존재인가. 이제 내가 진짜야. 비 내리는 새벽. 이제야 돌아왔네. 그녀의 등 뒤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린 아니, 미연이 거울 조각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했다. 왜 왔어? 하연은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이 한 짓을 다 알아요. 도연 씨를 죽였죠. 그리고 윤혜원까지. 그만. 그녀가 손가락을 들어 하연의 말을 막았다. 죽인 게 아니야. 그들은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사랑? 하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에요. 아니. 며칠 후 경찰은 윤혜원의 실종 신고를 받았다. 오직 벽장 안에 낡은 거울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그 거울의 표면에는 손자국이 3개 찍혀 있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거울 안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연은 그 거울을 경찰에게 넘기지 않았다. 하연아, 나야. 하연은 숨을 멈췄다. 도연 씨 진짜 당신이에요? 그녀가 날 붙잡고 있어. 그녀라니 아린? 아니, 미연이야. 그날 밤 하연은 거울을 깨부수려 했다. 그러나 깨진 조각마다 도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만둬, 하연. 그녀가 널 보고 있어. 그녀가 뭘 어쩔 수 있겠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이건 아직 사랑의 증거가 남아있으니까. 사랑의 증거. 그래. 그의 심장은 아직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 그게 증거야. 하연은 눈을 감았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사랑이 저주라면 세상은 처음부터 지옥이었겠지. 그녀가 손을 뻗자 하연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하연아, 가지마. 도현씨. 두 사람의 손끝이 닿자 거울이 산산조각 났다. 아침이 되었다. 방 안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쓰러져 있는 하연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윤혜원의 낡은 목걸이가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짧은 쪽지 한 장. 사랑은 증명할 수 없는 죄입니다. 서아린. 한 달 후, 저택은 경매로 넘어갔다. 새로 들어온 부부는 그 집을 리모델링하며 오래된 거울을 발견했다. 이거 버릴까? 남편이 묻자 아내가 말했다. 아니, 이상하게 예쁘잖아. 거실에 두자. 그날 밤 아내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중얼거렸다. 요즘 따라 내 얼굴이 낯설어. 거울 속에서 미소가 피어났다. 그건 그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사랑은 증거가 필요 없지. 그리고 조용히 거울이 흔들렸다. 경찰은 여전히 하연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그녀가 사라진 방에는 거울 조각 몇 개와 타버린 일기장 한 권만 남아 있었다. 일기장은 절반이 불에 그슬려 있었지만 가장 끝 페이지는 아직 읽을 수 있었다. 거울은 기억을 먹는다. 사랑은 그 기억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사라져도 그가 날 기억한다면 나는 존재할 것이다. 서미연. 형사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군. 그녀는 이름을 떠올리려 했지만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서아린 씨, 정신이 드셨군요. 아린.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내 이름이 그건가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며칠 뒤 그녀는 병실 책상 위에서 거울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나 기억 안 나? 그녀는 놀라 거울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넌 나야, 아린. 내가 나를 잊으면 우린 둘 다 사라져. 그날 밤 그녀는 악몽을 꾸었다. 불타는 집, 피 묻은 손, 그리고 자신을 껴안던 남자의 얼굴. 다음 날 한 노파가 병실을 찾아왔다. 당신은? 그녀가 묻자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내밀었다. 이건 내 어머니께서 남기신 거야. 목걸이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두 소녀가 있었다. 한 명은 웃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서아린 서미연 1999년 5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죠? 노파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 둘은 쌍둥이였단다.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휘몰아쳤다. 쌍둥이. 그래. 한 명은 빛 속에 살았고 한 명은 그림자 속에 묻혔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어머니 윤혜원은 거울을 이용했단다. 한 아이의 영혼을 봉인해서 다른 아이를 완전하게 만들려 했어. 그게 무슨 소리죠? 노파는 떨리는 눈으로 말했다. 그 거울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가 기억을 불러들이기 위해 만든 거야. 하지만 대가로 거울은 영혼을 취하지.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럼 나는 누구죠? 노파는 고개를 떨궜다. 그건 내가 스스로 기억해야 해. 내가 거울 속의 주인인지 거울 밖의 희생자인지. 그리고 어딘가에 이끌리듯 낡은 창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거울 하나가 있었다. 산장에 있던 그 거울과 똑같았다. 왜 여기에? 그녀가 거울에 손을 대자 표면이 물결처럼 흔들리며 속삭였다. 이제 기억할 시간이야. 순간 수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에 쏟아졌다. 도연의 미소, 하연의 눈물, 윤혜원의 손길, 그리고 불타는 저택.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그만 보여줘. 이게 내가 잊은 진실이야. 내가 사랑이라 믿은 건 죄였어. 아니야. 난 사랑했어.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럼 왜 그를 죽였지? 그녀는 숨을 멈췄다. 거울 속에서 피 묻은 자신의 손이 보였다. 내가? 그래. 넌 사랑을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렇다면 이제 돌려줘. 새벽 병원 경비원이 창고를 순찰하던 중 비명을 질렀다. 거울은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신은 없었다. 다음 날 도시의 한 화랑에서 새로운 전시가 열렸다. 전시 제목은 사랑의 잔상. 작가는 신원불명.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거울 작품 하나가 있었다. 그 거울 속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웃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날 전시장에 온 한 여자가 있었다. 짙은 코트를 입은 그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서아린 씨.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죄송하지만 전 그 이름을 몰라요. 하지만 돌아선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랑은 증거가 아니라 기억이니까. 서연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거울 속의 여자가 자신이라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윤호 씨 나왔어요. 침대에 누운 윤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기억은 희미했다. 서연? 그래요. 이제 기억나요? 윤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손을 뻗었지만 이내 멈췄다. 난 너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 내가 한 짓들, 내가 만든 거짓말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해요. 당신이 한 거짓말은 나도 알고 있었어요. 윤호의 표정이 굳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당신이 미연을 사랑한 순간부터. 하지만 나도 그걸 이용했죠. 그게 내 복수였어요. 미연은 어디 있어? 서연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거울 속에요. 무슨 말이야? 당신이 미연이라고 부르던 그 여자는 나였어요. 당신이 만든 환상이었고 내가 그 환상을 연기했죠. 당신이 나를 잃지 않도록. 윤호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럼 내가 본 미연은 내가 만든 그림자였어요. 당신이 사랑한 건 나의 반쪽이었죠. 거울 속에서만 존재하는 여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아니에요. 거울 속 서연이 손을 내밀었다. 현실의 서연이 움찔했다. 그리고 거울 속의 그녀가 속삭였다. 너는 나야. 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유리가 서서히 갈라졌다. 윤호는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서연 안 돼. 그러나 이미 늦었다. 깨진 유리 조각이 공중에 흩날리며 두 사람을 감쌌다. 피와 빛 그리고 슬픔이 섞여 병실안은 하얗게 뒤덮였다. 몇 달 후 한적한 교회의 작은 미술관. 그곳에는 거울 속의 연인이라는 제목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벽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붉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거울에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비쳤다. 당신은 지금 어디 있나요? 여기요. 언제나 당신 옆에. 에필로그. 사랑은 때로 진실보다 더 잔인하다. 거울 속의 연인은 결국 하나가 되었다. 다만 그들이 마지막에 함께 웃었다는 사실만이 남았다.